자, 일단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 위주로 자, 봅시다. 좌표 표면에서 포물선을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진다.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D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아마도 얘는 연산에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1,-1이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이제 6이고 36에서 71을 빼고 30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지금 x축으로는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 주어진 직선은 x축으로 5만큼이니까 x 마이너스 5,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x 마이너스 2y 그리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그리고 우리가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5분의 상수함끼리의 차를 구하는데 뭐 어차피 15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리화 해주시면 슈슈슈 얼마나 3루트 5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9, 5, 4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가봅니다. 이거는 연산 실수여서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 거예요. 자, 원을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축으로 하고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는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해놓고 k 값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끼리 서로 수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그래프 안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중심이 x축으로 k만큼 근데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k만큼 이동하게 되면 원래 여기 0,0에 있었던 중심의 좌표가 k,k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k 같으니까 여기에 원이 형성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1이라는 점이 어딘가 있대요.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가 루트 2였으니까 여기가 1,1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새로운 원, 그러니까 이동된 원이죠. 좀더 볼까요? 여기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접선을 그려봤더니 이게 무엇이다? 수직이 됐다. 뭐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거예요. 루트 2, 여기에 있는 2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이죠 이거는. 왜? 제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끼리 서로 수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라고 하시면서 제가 정사각형을 그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두 개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반드시 이들의 대각선의 길이 왜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게 y는 x 위의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1,1이 되면 여기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겠죠. 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 녀석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렇죠? 얼마만큼? 1 플러스 루트 2만큼 끌고 와서 형성이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틀렸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틀린 사람도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딱히 아니다 싶으면 그냥 1,1에서 저 중심까지의 거리가 2가 될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얘가 y는 x 위를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루트 2만큼 이동했겠구나. 근데 여기 1도 있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만큼 이동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가 옵니다. 11번입니다. 좌표 표면에 두 양수가 있대요. 그리고 딱
딱 봤더니 B라는 녀석과 저 반지름의 B라는 녀석이 같다는 저 표현의 의미는 지성아 뭐에 접해 있다는 거야? X축, Y축. 하나만 선택해. 양다리 안 돼. 양다리는 범죄야. 자, X축이야, Y축이야. X축. X축 맞죠? 그렇죠. X축이 접하면 Y끼리 같고 Y축이 접하면 X끼리 같고 동시에 접하면 모두 같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사분면에서 X축에 접해 있는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B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더 갔네요. 이쪽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원이 C인데 C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잠깐 말이 안 되는데 좌표평면의 두 양수에 대하여 원은 X축을 3만큼, Y축 마이너스 8만큼 X축과 X축 그러면 얘는 원래 이런 그림이었겠네요. 원래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라는 녀석인데 얘가 3만큼 이동을 했거든. 그럼 얘가 이런 형태가 된 거죠. 3만큼 이동을 해서. 그리고 나서 8만큼도 내려왔어. 8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이 형성이 됐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두두두 내려와서 여기서 딱 접하는 시점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들어갔어. 요만큼이 8이거든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4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4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4거든요. 근데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3만큼 이동했어. 그럼 더 붙였어. 그치? 원래 그림은 3만큼 이동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중심의 좌표는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1,4 이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여서 4,4로 움직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4,-4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원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A랑 B의 값은 원래 얼마였다? 2하고 4였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저도 처음에 살짝 생각했던 것처럼 양수라고 전제가 나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저 표현이 이해가 안 되죠. 더 갔다 내려왔다. 근데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중심은 이쪽에 있는 게 맞는데 목통은 저쪽에 걸쳐 있는 상태였던 거지. 쭉 오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원의 방정식 그래프를 잘 그리면 쉽게 갔겠지만 특별한 연산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골치 아팠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그래프가 접한다. 일단 해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랑 저 녀석이 지금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 그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4만큼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해서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졌고 그 녀석이 Y는 2X 플러스 3과 접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번거로운 거 똑같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 함수가 있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X축 대칭이면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X축으로 4만큼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Y는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의 X 플러스 M 플러스 16 자, 얘랑
이 두 녀석이 서로 뭐 하대요? 접한대요. 한 별씩 가야 되겠죠? x의 제곱 요거 2항 있으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m 플러스 16인데 얘가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14. 자, 이 녀석이 한 별씩으로 갑니다. 한 별씩 짝수 공식이니까 25 마이너스 4배 4배의 m과 13이 들어가 있어서 0이 되는 거예요. 지성아, 연산 잘하니까 m의 값뭐 나와요? 이제 4가 안 들어. 어디 짝수 공식. 아, 뭐예요? m에 뭐 들어가요? 12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자, 뭐 그냥 차근차근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직선을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그래프와 접한다. 아마도 요거는 이제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는 거 보니까 연산 실수였을 것 같아요. 이게 도형의 이동 파트가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서 대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시면 연산 실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y축으로 n만큼, 그래서 y 마이너스 m 그리고 2x. 자, 저 그래프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y는 2x 플러스 m인 상태에서 쟤랑 풀어주시면 x의 제곱 요거 2항에서 마이너스 6x 요거 2항에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2는 0. 자,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3, 3, 9 마이너스 플러스 m 마이너스 12는 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가 비교적 평가를 잘 보셨어요. 왜냐면 여기 평가에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의도치 않게 그쵸 그날 맞풀 풀이에 등장을 했던 문제들이 여기 몇 개가 실려 있는 바람에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수업 시간에 다 해버린 그런 셈이 돼버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숙제가 60문제가 나왔었어요. 마플에서. 자, 마플 꺼내보시고 마플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왜 입맛을 다셔? 너무 어려워서. 지성아 숙제 했어?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 적당히 있어? 근데 너가 영상을 차근차근 봤으면 아마 그 어려운 문제들 영상이 거의 다 있을 거야. 제가 앞으로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영상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자, 562번부터가 우리 이제 숙제였고요. 자, 쭉 한번 해볼 건데 몇 번부터 해볼까요? 불러보자. 몇 번? 번호에 구애를 맞지 말고 몇 번부터 가볼까요? 자, 나는 500번대에서 질문이 있다. 500번대. 시윤 없어? 500번대? 오, 지윤이 500번대. 시윤이 열심히 찾고 있고 수진이 500번대에서 없어? 시윤이 500번대에서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럼 600번대에서 질문. 22번 608번 622번 또 8번 9번 22번 또 10번도 질문하지 해야 되지 않아? 그치? 8, 9만이야? 10은 아니야? 10은도 괜찮아. 자, 또 시영이는 괜찮아? 8, 9, 22 빼고는 없어? 지율이는 숙제 안 했지 너? 했어? 근데 다 괜찮아? 근데 책도 안 꺼냈어.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 어떻게 숙제를 다 했어? 집에
진짜? 진실? 양심의 손으로 보고 진실? 오케이 믿을게. 또 저런 믿어야지. 우리 신뢰. 우리 지성이는 신뢰를 저버렸지만 그치 지성아 숙제 다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알아봤더니 숙제를 안 했어 우리 지성이. 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아직은 어리니까. 자 8번 가볼게요. 우리가 저런 표현들이 나와서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을 모두 고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당연히 다른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표현인데 이것들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의 순서를 뒤바꿔서 표현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따지면 평행이동은 봐도 이렇게 보내면 되고 아니면 대칭이동 원점 대칭하고 이렇게 끌어올려도 되고 아니면 y축 대칭이동하고 끌어내려도 되고 x축 대칭이동하고 옆으로 보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거야. 일단은 되셨죠?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반드시 대칭이동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평행이동이야. 왜냐면 평행이동은 어떻게든 보낼 수 있거든. 맞잖아요. 평행이동은 뭐 어떻게든 보낼 수 있어. 여기까지 보내면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대칭이동이 막 뒤집잖아. 대칭이동이 좀 더 난이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대칭이동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x, y. x하고 y 전혀 변화가 생기지 않았네. 대칭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야. 그치? 그러면 x축으로 마3, y축으로 마3. x축으로 하나, 둘, 셋, 마3. y축으로 하나, 둘, 셋, 넷, 마3. 이건 맞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맞아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x의 부호가 바뀌어있네요. 얘는 무슨 축 대칭? 그렇죠. 그럼 얘가 y축으로 쭉 대칭이동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봤더니 x에다가 x-3을 대입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x-3을 대입하면 이리로 가는 거야. 그쵸? 이미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쵸? 여기서 y축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옵니다.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네. 무슨 대칭? 그렇죠. 원점 대칭을 통해서 자, 요 점을 여기로 옮겼으니까 얘는 그래프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 점이 여기로 와 있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자, 요 상태에서 얘가 할 일은 y축으로 1만큼 끌어올리면 되죠. 자, 얘는 y축으로 1만큼 끌어올린 거 맞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자, 이제 1 가보자. y하고 x가 바뀌어 있네요. 무슨 대칭? 그렇죠. y는 x 대칭이야. 그럼 여기 y는 x라는 선을 한번 그려보고 y는 x 대칭을 먼저 하면 이쪽으로 움직였을 거야. 자, 얘를 여기까지 보내야 되거든. 한번 해보자.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3만큼?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야. 도형에서는 x하고 y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신경 쓰지 않아. 그냥 y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까지 움직여 있는 상태고 자, 얘를 x축으로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동하면 되겠죠? x로 네 칸 맞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9번 이어서 갑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같을 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의 점과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려내야 돼. 원점 사이에 걸린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할 건데 저는 이 녀석의 중심을 가지고 옮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원래 중심의 좌표는 지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이 표현을 보자. x하고 y가 모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건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하게 되면 3,3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끝났어. 이 둘은. 자, 이 녀석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중심이 2,2에 찍혀 있어.
중심이 얘가 이제 2,2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를 봤더니 한 변의 길이가 보니까 얼마?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여기에 2,2라는 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가 움직여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이거고 원점은 얘야. 그치? 원점에서 이 도형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볼까요? 여기 원점이야. 자, 1번 2번 3번 최소값은 어디? 그렇죠? 우리 많이 했죠? 직선까지의 거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거야. 근데 이거는 굳이 점집거를 할 필요는 없죠? 여기의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길이 얼마? 그렇죠. 이제 1대1대 루트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자, 시영아. 4번, 5번, 6번 중에서 여기서의 거리의 최대값은 몇 번? 그렇죠. 4번이나 6번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원을 딱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 두 녀석이 당연히 최대값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길이 2였고요. 여기 길이 4예요. 2 돼서 4. 그래서 1대1의 루트 5. 그래서 2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루트를 싫어했나 봐. 그래서 루트 2랑 2 루트 5를 제곱해서 더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괜찮겠어요? 이 정도? 오케이. 자, 이 정도 느낌까지는 학교 시험에서는 충분히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레벨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그림의 이동,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들 좀 생각해 주시고, 이건 괜찮았어. 선택지가 하나여서 그런가? 얘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얘네들은 그냥 모양이 약간 딱히 어떤 방향성이 없고 얘는 딱 뭔가 방향성이 명확하니까 뚝뚝 돌리는 느낌이 딱딱 살아있었어. 뭔가 테트리스 해봤나? 테트리스 해봤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따라서 뭐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약간 밋밋한 도형들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애매한 도형들이 실제로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얘는 너무 보이거든. 마이너스 y야? 그럼 x축 대칭했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x축 대칭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라는 거지. x축 대칭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저 두 개밖에 없더라. 그치? 근데 딱 봤더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네? 둘 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네?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러니까 올라갔어야 돼. 잠깐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치? 요거를 y축으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몇 번이냐? 2번.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전개칭 여기 잘하는구나. 좋아요. 자, 22번 가봅시다. 23번도 있는데 22번이 질문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저것이다라고 하고 상수 A, B에 대해서 저들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아까 이거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죠? 또 자, 이쪽 분 수진이 맞췄지 이거? 틀렸어? 시영이는? 맞췄어? 자, 보시면 이걸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은 딱 두 부류야. 하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수업 시간에 드린 말씀을 까먹거나 안 들었거나 하신 분은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자, 왜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는다. 근데 단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문제 중에서 그
그나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기울기가 풀마 1이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자. 원래 기존의 직선이 2y-4는 0이라는 녀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 녀석은 x-y-2는 0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기울기가 풀마 1인 경우에는 지금 혹시 기억나니?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시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묵비권? 풀었다며? 그림 그려서 풀었어. 지우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y에 어. x 마이너스 1이 어. x y 플러스 2. 그렇죠. 그렇게 대입해서 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고마워. 그래. 한 명이라도 있어주니까 나는 보람을 느껴. 한 명만 있어도 돼.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또 결국 알게 되겠죠. 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식 그대로 x에다가는 y 플러스 2를 대입해주고 y에다가는 y가 넘어가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식은 x에 y 플러스 2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y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은 0 하면서 문제가 끝납니다. 시험아 그래프 그래서 한 거 너무 잘했는데 알면 좋겠지. 그쵸? 풀이 시간 자체가 아예 비교 불가해요. 됐어요? 그나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원래는 중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원래는 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니까 결과값이 맨날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파헤쳐 봤어. 왜 저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했더니 열심히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 나름으로 계속 찾아보고 분석해 본 결과 뭐 때문에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45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풀이더라고요. 그 경우가 아니면 이 기울기가 여기서 살짝 변형이 들어가면 이게 안 먹혀요. 유일하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 한해서만 먹히더라고요. 그때 느꼈지. 이게 애들한테 이 노가다를 시킬 필요가 없이 물론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왜냐면 그 풀이는 기본적으로 A나 B반 아이들은 못 풀어요. 제가 백날 설명해봤자 못 풀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S반조차도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바로 풀어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푸는데 하루 지나면 또 열심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지. 이게 답이구나. 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학교 선생님들도 기울기가 풀마 1이 아닌 경우를 내지를 않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풀이 자체가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진짜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들어가느냐 이게 자체 반영식의 개념인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는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기울기가 풀마 1인 경우에 한해서는 이 주어진 식을 고스란히 대입하는데 x에다 대입할 때는 y 플러스 1을 y에다가 대입할 때는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그게 실질적인 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또 질문. 그럼 없나요? 원의 방정식에서 그렇게 많았던 질문이 이 도형이 파트에서는 별로 없네요. 왜냐면 뒤에 어려운 것들이 쭉 있는데 뒤에도 최단거리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하던 거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을 하다가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앞에서 멈췄어요. 자, 그래서 숙제가 이제 9-4번까지가 개념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고요. 자, 이어서 일단 유한집합을 먼저 마무리를 좀 짓고 해볼게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굳이 하자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3개의 유형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집합 2개짜리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랑 집합 3개짜리에서 개수 문제랑 집합 3개짜리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 이 정도 3개가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유형인데 2개짜리에 뭐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2개짜리의 최대값 최소값은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3개짜리에서의 개수 문제도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3개짜리에서 최대 최소값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R하고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임도 당연히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뭐 마점이나 검단 쪽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 문제를 낸 학교가 이 동네에서는 원당고가 한 곳이 유일하게 집합 3개짜리에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원당고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술이라고. 그 시절이 있어. 그런 시절이. 뭐 지금으로부터는 한참 전이야. 16년도인가 15년도 이쯤이라서 이제는 그 선생님은 그 원당고에 안 계실 테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쉬워요. 개념 자체는 너무 쉽습니다. 한 5분 10분이면 설명은 다 끝나버릴 정도로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도 원소가 있을 거고, 요게도 원소가 있을 거고, 요게도 원소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원소가 1개, 2개, 요게 1개, 2개, 요게 1개, 2개, 3개, 요게 1개, 2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너무 없어보이나?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물어보면 당연히 4개라고 대답을 하겠죠.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라고 하면 무조건 5개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뺀 값의 원소가 몇 개야? 순 A는 2개, 순 B는 3개. 또 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바깥쪽이니까 뭐 5개,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물어보면은 4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뭐 2개.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7개.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이 아이가 이게 지워버려버리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이걸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질문인 거야. 뭐 안다면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요만큼의 원소야.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요만큼의 원소야. 자, 합집합은 얘와 얘를 더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이만큼은 한 번 더해졌고요. 이만큼도 한 번 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얘를 카운트 2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었던 부분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NA와 NB를 더한 값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 거야.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9에서 얘를 빼서 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아이의 값은 2다. 이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짜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예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랍니다.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8개?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요.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자, 전체 집합 주고 A 집합 주고 B 집합 주고 그들의 교집합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합집합이 얼마인지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인 거죠. 전체 집합 안에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건 시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둘이 포개어진 부분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지. 그러면 둘의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원소의 개수가 적은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큰 집합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높이 꺼내는 날이야. 오늘 말하면 안 돼? 진짜 말하면 안 돼? 진짜? 말할 수 있지? 오케이. 한국말 할 수 있지? 이해하지? 자, 얘 둘이 서로 포기하시는 게 최대가 된다라는 건 원소가 적은 녀석이 원소가 큰 녀석 안에 뭐 한다는 거야? 포함돼. 한국말 써 안 해. 자,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집합 속에 A라는 집합이 들어왔을 때 이때가 뭐야? 최대가 될 시점이 되겠죠. 교집합의 최대값. 그럼 당연히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시점은 지우가 언제가 될까? 서로소, 그치? 서로소면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마도 이런 그림이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가 A가 5개고 B가 8개란 말이야. 근데 전체가 10개 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죠. 말도 안 되죠. 그치? 전체가 10개인데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전체 안에 이런 느낌인 거야. A하고 B가 최대한 벌어지려고 애를 써. 근데 단 어디서 막혀? 전체가 10개라는 한도 내에서 막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굳이 하자면 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A가 차지하고 요만큼을 B가 차지하는 거지. 최대한 벌어진 상태. 근데 이 그림상으로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하고 같아진 시점이 되겠구나.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두 집합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무슨 관계? 포함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겠다. 이건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예외상 없어. 그렇다면 최소값은 언제 나오느냐? 아까 지율이가 했던 것처럼 서로 소가 되면 돼요. 맞죠? 근데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내는 건 재미가 1도 없어요. 그쵸? 0, 어쩌라고 0. 자,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둘의 합보다 얘가 더 작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가 되면 좋은데 서로 소가 안 되면 어떤 관계? 얘가 전체 집합과 같아지는 상태. 합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아지는 그 상태가 이 교집합의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 둘을 더하면 합집합인데 교집합은 그러면 몇 가지가 나와요? 13에서 3을 빼야 10이 될 테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3개. 이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말장난이야. 말장난이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집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내기도 하는데 가끔씩 이제 변덕을 부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변덕을 부려. 무슨 변덕을 부르냐면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왜?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합집합은 줄어들어. 교집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합집합은 커진단 말이지. 그 말은 얘가 이쪽과 똑같고요. 얘가 이쪽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합집합은 최대가 되고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합집합은 최소가 된다. 이런 맥락으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혹은 문제집에서 문제가 나왔다. 두 집합의 교집합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포함 관계하고 서로소 혹은 전체 집합이 합집합과 같아지는 그 시점 그것들이 답이 되겠다. 그리고 합집합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만 생각하면 돼. 포함 관계 혹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잖아.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큰 거 나오고 하나는 작은 거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게 답이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이게 두 개짜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학교 시험은 이가 나와요. 단순하게 저거 구하는 문제는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합집합은 아니 그 두 개짜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짜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있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구하고 싶었어. A, B, C의 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는 이런 게 주어지더라.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더라.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A 원소를 더하고 B도 더하고 C도 더한다는 건 어떤 행동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더한 거거든요. 한 번씩 더해졌을 거야. 얘를 더하게 되면 한 번씩 더해져요. 얘는 두 번씩 이제 더해진 거지. 얘를 더하면 한 번씩 더해져요. 얘는 두 번씩 그리고 얘는 세 번을 더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딱 했을 때 생긴 현상은 이 부분은 한 번씩 순 A, 순 B, 순 C는 한 번씩이지만 둘의 교집합 부분은 두 번씩 셋의 교집합 부분은 세 번이 더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해야지. 중복을 제거해야 되니까 빼주는 거야. A 교 B B 교 C C 교 A 요것들을 하나씩 빼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A 교 B를 뺐으니까 여기가 1, 2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B 교 C를 뺐더니 여기가 1, 1로 바뀌더라. 그리고 A 교 C를 뺐더니 여기가 0, 1로 바뀌더라. 됐죠? 근데 이렇게 놓고도 봤더니 수진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렇죠. 구멍이 뽕 뚫려 있겠지.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원소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지막에 한 번 더 얘를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한번 카운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게 3개짜리의 식이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얘는 그냥 뭘로 굳이 최대값, 최소값 언급하지 않고 이 녀석들 중에 일부의 값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매력이 있다는 거지. 변별력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최대값, 최소값을 언급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딱 두 부류예요. 이거 물어보는 경우 1번. 이거 물어보는 경우 2번. 그리고 3번은 이거 물어보는 경우가 세 번째. 자, 얘는 어렵지 않겠죠? 그쵸? 뭐 문제에서 풀어보면 될 테니까.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짜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가지고 연산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게 요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선택하래.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다 선택해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해도 된대. 근데 그렇게 선택하라고 딱 시켜놓고 마지막에 조사하는 거야. 두 동아리만 선택한 학생들을 조사하는 거야. 그럼 그게 실제로 여기잖아요. 얘는 3개 선택했고 얘는 2개 선택했고 얘는 하나씩 선택한 거니까. 그럼 2개의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들을 구하라고 딱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치? 얘를 계산하려면 2를 먼저 계산해야 돼. 근데 이걸 다 더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한 거 맞지? 한 번, 두 번, 세 번 더했잖아. 그럼 얘는 한 번, 한 번, 한 번 얘만 세 번이씩 더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그럼 가운데 두 번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잖아. 아니, 가운데 세 번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 1번을 3을 곱해서 빼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왜? 이걸 2번 빼줘야 되냐, 3번 빼줘야 되냐, 한 번 빼줘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생각하면 돼. 얘가 의미하는 건 교를 더한 거야.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빼준 거지. 교. 그러면 얘가 한 번 하다 보니까 여기 3번이 더해진 거야. 근데 얘가 원하는 건 요것만 원하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3번 더해진 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구한 이 녀석을 가지고 요 부분을 어떻게 3번을 빼내야 그게 얘가 원하는 2번만 선택한 녀석들의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요즘 이거 꽤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 기출 풀어보시면 이 녀석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교 이거 구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3교를 몇 번? 3번 빼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살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너희 그리셔야 돼요. 아니면 요거 식스식 해야 되는데 뭐 알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한 다음에 가운데 3번 드러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밖에 없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면 됐어. 근데 얘는 집합이 몇 개야? 3개잖아. 우리 손은 2개잖아. 손이 2개면 이게 되거든? 손이 3개면 그쵸?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이들 사이의 관계성이 엄청나게 혼란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 풀어볼 수도 있어요. 왜? 정신건강이 진짜 해롭거든. 정신건강이 진짜 해로워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해본 경험을 따지면 우리는 일단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뭐 원답 나오기 거의 한 9년, 10년 이렇게 된 상태니까. 근데 이걸 풀어서 애들이 한번 풀어본다고 한들 그 아이들한테 그게 뭔가 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발 나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와. 뭔가 감동이 없고 그냥 좌절만 주는 약간 그런 문제라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한테 약간 역효과가 나거든. 저런 거 나오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뭔가 성취욕이 아니고 좌절감을 줄 거라서 굳이 안 건드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쪽에서 나오면 2개짜리 최대값, 최소값 3개짜리 개수 자체를 구하는 형태로 시험이 자주 등장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우가 되게 피곤한 상태니까 뭐 한 잔 정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